자, 쉬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지역은 이렇게 4개 따겠죠? 도시관리, 농림, 자보. 또 용도지역이 있으면 행위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행위제한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건축 제한이든 건폐 용적률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우리 지역이 정해지면 지역상의 제한, 이 행위 제한을, 이런 것들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용도지구는 우리 시행령에서 9개로 정해져 있어요. 9개. 그래서 9개는 여러분 몇 페이지 나와 있죠? 3페이지인가요? 3페이지 보시면 오늘 자료 3쪽을 보시면 나와 있죠? 이렇게 오셔도 돼요.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입니다. 알겠죠? 9개 용도지구가 있어요. 이걸 쪼개버리면 19개로 쪼개집니다. 어쨌든 9개 용도지구가 있어. 자, 순대로 오시면 그래. 순대로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 여기서 9개 용도지구로 나눠집니다. 자, 기본적 개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경관지구는 뭘까요?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야. 그 지역은 뭔가 좀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알겠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가 경관지구고, 자, 고도지구는 좀 들어봤나요? 자, 고도지구는 여러분 들어봤죠? 고도지구는 뭘까요? 그죠? 높이 규제. 자, 고도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거든. 그 높이 이상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보통 비행장 근방은 고도지구로 많이 묶여 있어요. 비행장 근방에 큰 건물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고도지구야. 알겠죠? 자, 또 방화지구는 뭘까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 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쪽에 우리는 도시적 세분 안 했습니다만은 이쪽에 이만큼 방화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는 거야. 그럼 방화지구 지정된 지역은 여러분 보통 화재가 잘 나는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방화지구로 묶는 거야. 그럼 방화지구 지정되면 어쩔까요, 여러분? 방화지구 지정되면, 자, 만약에 방화지구에서 내가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 건축 자재를 불에 잘 타는 목재로 지을까요? 자, 방화지구인데 목재로 건축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불에 안 타는 재료를 써야 돼. 우리가 불연재료나 난연재료가 있거든. 그걸 사용해서 건축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방화지구는 그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방화지구 지정되면 쉽게 말해서 건축비가 더 들까요? 더 들까요? 더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방화지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볼까요? 자, 만약에 요 지역이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이라고 봅시다. 녹지지역, 도시지역 쪽에 또 쪼개지면 녹지지역이 있어요. 녹지지역이야. 근데 여기 묶어서 방화지구가 지정됐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내 땅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 그럼 나는 이게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지구예요? 방화지구죠. 그럼 방화지구 제한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여기 사람이 두 개 다 중복되잖아요. 알겠죠? 녹지지역의 제한도 받아야 되고 방화지구 제한도 받아야 돼. 곧 이 말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이는 뭐죠? 더 강화되는 거지. 1+1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인데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녹지지역이면 녹지지역 제한을 받을 거잖아. 받죠? 근데 또 방화지구로 또 묶였어. 그럼 방화지구 제한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게 제한이 더블 되는 거죠. 더블. 그것을 제한이 강화되고자 하는 것이야. 알겠죠? 더 규제를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우리 용도지구의 기본 특징입니다. 용도지역상 제한이 있는 것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이 되면, 지구가 지정이 되면 보통 지역상 제한이 강화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우리 방화지구도 그렇고. 자, 방제지구는 뭘까요?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 거기는 뭐 산사태가 잘 나거나 그런 지역은 방제지구로 묶는 거야. 일종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지구입니다. 방제지구에 산사태 잘 난다는 건축하려면
집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알겠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제지구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데 정되는 거야. 필요하면 정되는 거야. 여기 방제지구 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정될 수도 있고. 알겠죠? 필요한 부분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지구입니다. 알겠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합니다. 알겠죠? 9개 용도지구가 다 지정될 필요는 없어. 필요 없는 건 지정 안 하면 되고 필요하면 지정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제지구는 그런 의미고, 자, 보호지구는 뭘까요? 일단 여러분 글러보지 말고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고 먼저 말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러보는 거 그 다음에 하세요. 자, 보호지구는 그냥 보호하고자 하는 지구. 뭘 보호할 거냐? 그 이제 세 가지 나뉘거든. 역중생이라고요. 역사, 문화, 알겠죠? 이런 걸 보호할 수도 있고, 중요 시설물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생태계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호지구가 있고요. 자, 취락지구는 하나 좀 보셔야 되겠네. 자, 취락지구입니다. 자, 우리 취락지구가 뭘까요? 취락지구거든. 요 락이 식구여러분들 우리 불악할 때 불악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람 사는데 불악, 마을 이런 거 할 때 불악, 그 락이야 락. 취는 모일취. 불악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지구야. 알겠죠? 취락지구 생각하시면 돼.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 자, 만약에 요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봅시다. 좀 이따 구역 볼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면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보통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보통 못 들어오죠. 뭐 도로 같은 거 빵빵 뚫렸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 개발 제한구역이니까. 근데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이면 오늘 뭐 산도 있고 막 그러겠죠? 산도 있고, 그죠? 자, 근데 이 개발 제한구역 때문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고민하지 마라. 사람 못 사는 데가 없어. 다 살아요. 야, 여러분, 요 산꼭대기 위에도 사람 살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죠? 또 여기 몇 가구가 살 수도 있어. 물론 사람이 많이는 안 살겠죠? 일단은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편해. 알겠습니까? 시설이 없다는 것은 수도가 없을 수도 있어. 전기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알겠죠? 개발 제한구역이면.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살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 10가구 산다 봅시다. 10가구도 많네. 5가구 살아. 자, 여기 또 혼자 살아. 자, 여기 혼자 산 사람은 수도가 없을 거 아니야. 산꼭대기니까. 그럼 물 어떻게 먹어요? 킬로 먹어. 전기 없으면 반딧불 잡아가지고 쓰든지. 자, 여러분 그 TV 보면 자연인 나오죠? 그렇게 사시는 분이 혼자 살 수 있어. 알겠죠? 사는 건 상관없어. 혼자 살겠지 뭐. 알겠죠? 멋있게 집을 안 지어도 뭐 천막을 짓고 살든지 뭐 어쨌든 산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생활은 불편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편하니까 사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전기도 없이 어떻게 사냐? 일찍 자면 돼. 그래. 일찍 자면 캄캄하면 자면 되고. 알겠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자연인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되지? 여기는 그래도 5가구가 살면 그래도 좀 사는잖아. 말이 5가구지 뭐 자녀들까지 합히면 그래도 뭐 한 10명 이상 산다고 보면 되겠죠? 살고 있어. 근데 여기는 똑같이 개발 제한구역이므로 물도 없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 좀 살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지역은 취락지구로 묶는 거야. 취락지구에 집단 취락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 지정하면 일정한 시설 등 일정 건축은 허용해 주는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지구가 취락지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취락지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취락지구는 자, 우리 용도 지역, 이게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적이랑 똑같아요. 환경 보존적도. 환경 보존적이라면 역시 제한이 많겠죠. 근데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제한이 강화되는 거야, 좀 풀어주는 거야. 그렇지. 완화해 주는 것도 있어. 그렇죠? 완화 중에 대표적인 취락지구하고 여기 개발진흥지구예요. 알겠죠?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강화가 아니고 좀 풀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강화예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용도적의 제한을 조금 강화시키는 게 보통인데 완화시켜준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지구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지구다.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일정 시설이나 일정 건축은 어느 정도, 즉 법에 정한 만큼은 허용해 주는 거야. 원래 자연환경 보존적이든 개발 제한구역은 그런 거 못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좀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개발진흥지구도 뭘까요? 그대로 개발을 진흥한단 말은 개발하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개발진흥이니까 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역시 제한을 강화하는 거야, 완화하는 거야, 좀 풀어주는 거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인가요? 기본 개념이니까 보세요. 그 3쪽 보시면서 개념만 좀 보시면 돼. 자, 특정 용도, 이거는 그대로 풀어보시면 돼. 개념을요. 자, 말 그대로 특정 용도란 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제한지구입니다. 특정 용도로 인해서 자, 제한시킨다. 이 제한은 우리 특정 시설입니다. 특정 시설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볼까요? 그 써진 걸로만 보고 일단 개념이니까 일단 개념만 좀 보세요. 자, 그 특정 용도는 여러분 세 가지 나오죠? 주교청 보인가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금 3쪽 보고 있나요? 자, 주교청. 자, 주가 뭐예요?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죠. 자, 그리고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시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어. 고등학교. 그죠? 그리고 길들이 있겠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알겠죠? 학생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여기를 특정 용도 제한적으로 묶어버리면, 자,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등학교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성인 게임장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모텔 같은 거 들어오면 돼, 안 돼? 그렇죠? 이런 걸 못 들게 하는 거야. 특정 용도 때문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 못 들게 제한시키는 지구. 알겠죠? 특정 용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기능이나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하는 지구. 알겠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개념은 잡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자, 복합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복합. 그냥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야.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어떤 것을 풀어주는 거야. 특정 시설들 들어오게 완화라는 것은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특정 시설이 들어오게 해주끔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복합 용도 지구입니다. 자, 간단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세분된 건 좀 이따 볼 것이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우리 법에서 시행령에서는 9가지가 나와 있고, 이게 또 쪼개면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쪼개는 거 좀 이따 보고. 자, 그럼 이 9개 용도 지구가 있다. 자, 9개 용도 지구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경고, 방방, 보치개, 그리고 특복. 알겠죠? 9개 용도지구가 나와 있어. 알겠죠? 우리 국토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자, 경고방방, 보치개, 특복. 됐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9개 용도지구가 역시 관리기로 결정되겠죠? 그럼 A시에서는 9개 용도에서 지정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건 지정할 필요가 없어. 필요 없으면 빠진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9개 중에 필요하면 아무데나 정되는 거야. 필요한데 지역에 상관없이 정되는 거야.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미리 잡고 합시다. 잘 오니까 여러분,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은 아까 우리 도시, 농림, 자보, 관리가 다 있었죠? 그런데 이 용도지역은 중복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은 이게 농림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다, 농림지역이면서 상업지역이다,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 농림지역인데 상업지역이면 농사짓고 백화점 들어와? 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까 요적이 방앗지구거든. 방앗지구야. 근데 자, 똑같이 여기 또 묶어가지고, 요 정도 묶어가지고 방제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어. 그럼 여기는 중복돼 버렸죠, 저쪽은. 알겠죠? 중복될 수도 있어. 지구는 필요한 부분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범위가 겹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지정되기 때문에 지역 속이든 지역하고 겹치든 상관없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알겠죠? 그럼 용도지구 종류는
9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경거방방 보치개 특복 그 중에 A라는 시에서 필요하면 관리계로 정해서 지정되는 거예요. 그럼 용도주가 지정되면 이것은 지역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게 이제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갔어요 지금. 알겠죠? 좀 더 문제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한 가지. 자,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용도가 정해졌어요. 자, 용도 구역은 여러분 5가지 있다겠죠? 뭐 계도, 시, 수, 입. 자, 도시 수입이라고 했잖아. 안 좋으면 뭘 붙이죠? 개, 도시 수입. 알겠습니까? 자, 우리 개가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 자, 도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자, 시는 시가와 조정 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입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알겠죠? 그럼 용도 구역도 마찬가지. 용도 구역은 자, 이렇게 화살표 잘 보세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두 개가 몰리죠? 지역상 제한이나 지구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용도 구역입니다. 지구는 이게 화살표 갔어요 안 갔어요? 없죠? 지구는 지역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 용도 구역은 지역이나 지구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역시 용도 구역도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만 지정돼. 지역 가지고 상관없이 지정되는 거야. 자, 볼까요? 자, 여기 아까 우리 요 지역이 요 볼까요? 자, 이 지역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중에 요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죠? 녹지지역이야. 용도지역 녹지지역이야. 또 뭐가 묶였죠? 방화지구로 묶였어. 또 여기 이 겹치는 부분은 방제지구도 돼. 여기 겹치는 여기는 따따블이죠. 녹지적 제한도 받고 방화지구 제한도 받고 방제지구 제한도 받는 거야. 근데 또 여기에 이렇게 묶어서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어.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은 개발 제한구역 제한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거의 뭐 가만히 숨 마시고 있으면 돼. 제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알겠죠? 필요한 부분서 알아서 지정되는 거야. 이렇게 지정될 수도 있고 지역 쪽에 상관없이 여기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알겠죠? 또 이 지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알겠죠? 필요하면 지정되는 거야.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 알겠죠? 여기에 A씨가 물이 하나도 없어. 물이 바다가 전혀 없어.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지? 수산자원은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지정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 5개 용도구역 중에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에서 지정되는 게 용도구역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 한번 딱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뭐가 정해지겠죠? 용도지역은 다 정해집니다.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게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가 있다겠죠? 도간농자로 지정이 되는 거야. 지정이 되면 행위제한을 받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역이 지정되면 이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정되게 뭐라고요? 용도지구. 알겠죠? 또 이 2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지정되게 뭐라고? 용도구역. 잡았습니까? 화살표 이거 하나 이거 2개. 그래서 올해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용도지구 개념을 물어봤거든. 가로 넣기로. 알겠죠? 아마 지난번 자료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지난번 자료 용어정의 자료 나갔었죠? 그게 30회 문제 올해 문제 있거든. 자, 용도지구라는 것은 가로 넣기. 어디에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야. 용도구역이 들어가면 안 돼. 알겠어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용도구역. 자, 개념 잡았나요? 그리고 일단 용도지역은 자, 크게 4가지. 도간, 농자, 용도지구는 일단 9가지. 뭐 경거방방, 보치개, 특복. 용도구역은 5개. 개, 도시, 수, 입.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역하고 지구, 구역이 있다. 그리고 전부 다 용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행위 제한이 법으로 정해놨을 거다. 알겠죠?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건축 제한이 종류가 워낙 많아.
알겠죠? 뭐 단란주임이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뭐 어떤 주택은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뭐 상가는 들어오니, 어떤 상가는 들어오고 다 정해져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종류가 워낙 많고, 건폐 용률도 보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기본 틀은 잡았어요. 자, 먼저 세분된 것을 들어갈 겁니다. 세분된 것을. 자, 용도지역부터 정리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용도지역은 우리가 도시관리 농림자본대. 자, 오늘 일쪽 보세요. 이게 쪼개지면 21개로 된다겠죠? 알겠죠? 21개. 또 용도지구 세분된 것도 한번 볼 겁니다. 용도구역은 세분되지 않아서 그냥 개도시 수입입니다. 5개밖에 없어. 알겠죠? 이제 지역이나 지구는 또 쪼개져. 알겠죠? 볼까요? 자, 우리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또 암기 들어갑니다. 자, 크게 4가지 있다겠죠? 도, 관, 농, 자입니다. 어차피 자하고 농은 하나씩밖에 없고, 관리는 쪼개면 3개라겠죠? 3개 뭐? 보, 생, 계입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하고 자본은 하나씩밖에 없고. 됐죠? 자, 이제 도시지역이 제일 복잡하니까 이게 여러 개로 쪼개져요. 자, 도시지역은 쪼개면 크게 4가지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속에도 다 나눠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도 있고, 백화점 있는 상업도 있고, 공장 있는 공업도 있고, 알겠죠? 또 녹지도 있단 이야기야. 도시지역이 쪼개지면 4가지 주상공록이죠. 보인가요? 자, 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쪼개지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쪼갭니다. 알겠죠? 자, 개념 알겠죠? 주거지역은 주거공간, 상업은 그죠? 상사, 우리 저 상점들 있고 가게 있고 막 이런데, 공업은 공장이 있는데, 녹지는 그제 공원 있거나 뭐 어쨌든 개발 안 되는데. 알겠죠? 대신 조심할 건, 녹지지역은 자보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속에 녹지가 있어. 알겠죠? 도시내도 여러분 그렇게 좀 나무들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보존이나 기타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이 녹지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로로 쪼개집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거지역이 나눠지면 3가지로 쪼개집니다. 자, 3가지. 전, 일, 준. 나중에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 자, 우리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알겠죠?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쪼개지는 거야. 쪼개져. 자, 일단 여러분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는 개념을 이렇게 잡으세요. 거기 써놨죠.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인가요? 지금 보고 있나요? 자, 전용주거는 어떠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주거는 뭐죠?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주거야. 알겠죠? 그럼 보나마나 점들 이 2개 바꿔치기 하면 잘 나오겠죠? 잘 나와. 전용주거인데 편리한 하면 틀려. 전용주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반주거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양호한이 뭐고 편리한이 뭐야?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법대로 외우시면 돼. 알겠죠? 양호한, 편리한이.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돼. 전양이 일편단심한다. 헷갈려. 그러니까 전양이 일편단심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양호한, 편리한 2개 바꿔치기 잘해요. 자, 전용주거는 양호한이 나와야 돼요. 일반주거는 편리한이 나오면 됩니다. 됐죠? 자, 준주거는 여러분 뭐죠? 준주거는 여기는 주거기능에다가 플러스 상업이나 또 업무기능까지 볼 수 있는 지역. 준주거는 주거도 하면서 상가들도 있어. 상업 또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업무기능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 자, 개념 잡았나요? 지금 개념하고 분류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용도지역의 개념 분류 문제는 주거지역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제일 복잡하니까. 알겠습니까? 기억하시고. 자, 또 전용주거는 여러분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전용주거는 주택 종류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주거는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쪼개져. 이것도 물어봐. 전용주거가
전용주거가 1, 2, 3종으로 구분된다. OX. 전용주거는 1, 2종으로 구분돼. 일반 주거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볼까요? 1종 전용주거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죠?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는 뭘 중심? 단독주택 중심. 알겠죠?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이야. 곧 이 말은 1종 전용주거에는 아파트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 단독주택들만 모여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못 들어와요. 보시고. 2종 전용주거는 뭐 중심? 공동주택 중심. 자, 공동주택 대표님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거든. 기숙사도 있지만 어쨌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게 들어온 게 2종 전용주거지역. 알겠습니까? 지금 암기하고 있나요? 다 외우세요. 개념분류. 특히 주거지역은 잘 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1종 일반 주거지역. 자, 여기는 층이 몇 층? 저층이야. 저층은 보통 4층 이하입니다. 알죠? 4층 이하들이 모여있는 데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어디 볼까요? 아까 우리 여기는 아파트 못 들어온다겠죠? 못 들어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저층은 4층 이하라겠죠?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5개층 이상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5개층 이상을 말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만 들어온다겠죠? 역시 여기도 아파트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4층 이하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래. 알겠죠? 5개층 이상을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아파트 못 들어온대요. 이렇게 보시고. 자, 또 2종 일반 주거는 여기는 뭐죠? 중층. 중층이 보통 한 7, 8층. 알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3종이 뭐죠? 중고층이야. 그럼 가장 높은 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3종 일반이죠? 중고층까지 들어올 수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주거지역을 쪼개면 크게는 3개지만 더 쪼개면 6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6개.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알겠죠? 주거지역을 쪼개면 6개로 쪼갤 수 있다. 이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버리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무조건 살아게 해버리면 내가 2층 지어놓는데 옆에 50층 들어온다니까? 그죠? 낮은 건 낮은 대로 묶어야지. 높은 건 높은 것으로 묶어야 되고. 알겠죠? 그 용도를 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는 어떻게 구별하라고요? 양호한이냐 편리하냐.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전용주거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능이 일반주거야. 됐나요? 자, 준주거는 주거기능도 하지만 상업이나 업무기능도 볼 수 있는 지역.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은 이렇게 6개로 쪼개진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나중에 업무 보실 때 그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알겠죠? 또는 뭐 1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그걸 아셔야 돼. 그래야만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 알겠죠?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정해져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면 되겠고. 자, 상업적은 여러분 4개로 쪼개집니다. 중, 일, 유, 근 보인가요? 상업적 개념은 별로 물어볼 건 없어요. 자,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이거든. 자, 어디? 간단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큰 건물들이 있는데 가장 번화가, 알겠죠? 중심상업지역을 생각하시면 돼. 가장 큰 것 들어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거기보다 좀 낮아. 근데 상가들이 모이는 데가 일반상업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유통상업은 뭘까요, 여러분? 유통은? 슈퍼? 물류 유통이니까 물류 유통하는 그 지역, 알겠습니까? 뭐 농산물 거래하는 거래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그 기능 지역을 유통상업지로 묶는 거야. 알죠? 유통이니까. 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거래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물류 유통에 관련된 그 지역들, 물류 거래하고 도매상들 모여있고 막 그런 데 있죠. 알겠죠? 그런 데를 보통 유통상업적으로 지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근린상업적은 뭘까요? 근린. 그러면 이 근린이라는 것은 이웃을 말해. 이웃.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 뭐 있을까요? 재래시장 생각하면 돼. 재래시장.
재래시장들 다 있죠? 재래시장들 보통 근린 상업적으로 보통 지정이 돼. 됐나요? 재래시장 여기도 있나요? 있죠. 그것도 보통 근린 상업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상업지역은 4개. 중, 일, 유, 근. 요 순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건폐, 용종이 외울 때 아주 딱딱서 나옵니다. 중, 일, 유, 근. 됐어요? 좀 더 못 외우면 집에 못 간다겠어요. 계속 좀 더 반복시킬 거예요. 자, 또 공업지역은 나누면 3개. 뭐 전, 일, 준. 똑같죠, 이름하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알겠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가장 큰 공장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전용공업. 간간히 여러분 뉴스 보면 뭐 정육공장 있고 큰 탱크들만 있는 데 있죠? 그건 데가 전용공업지역이야.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큰 공장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기에 우리 사람들 살까요, 못 살까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 큰 공장들밖에 없는데. 알겠죠? 그 못 산다는 말은 거기는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도 못 들어와요. 알겠죠? 전용공업에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눈 뜨면 큰 공장밖에 없어. 어디서 살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전용공업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화공업이니까 뭐 매연도 많고 막 그러겠죠? 그런 적이 우리 전용공업. 자, 일반공업은 거기보다 좀 작은 공장들이 있는 거야. 알죠? 좀 작은 공장이야. 근데 그 공업을 뭐라고 써있죠?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의 배치? 저해하는이다, 저해하지 않는이다. 저해하지 않는. 근데 그것도 저해하는 해고도 틀리게 만들어, 문제가. 야비하죠. 환경을 저해하느냐라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게 뭐라고? 일반공업.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진하게 쳐놨으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해요. 자, 반면에 준공업은 뭐예요? 경공업. 거기에다가 주거라든가 상업기능들,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중공업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공장 단지에서 기숙사 있고 사람들 좀 모여 사는 데가 중공업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전용공업에는 못 살잖아요. 알겠죠? 기숙사도 있고 공장 주택을 하려면 필요한 지역이 있겠죠? 보통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나누면 3가지. 뭐뭐 있다고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전일준. 됐어요? 오케이. 자, 녹지지역이 한 번씩 개념 문제 또 물어보거든.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한번 개념 잘 물어봅니다. 여기 물어볼 게 뻔하니까 별로 안 물어보고 보나마나. 자, 우리 녹지지역은 나누면 3개죠. 보생자입니다. 자, 요놈만 헷갈리면 안 돼요. 보생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 관리지역은 보생계였죠. 자, 녹지지역은 보생자입니다. 자, 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야. 그죠?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야. 그럼 여러분 개념은 보존녹지는 볼 것도 없어. 보존 목적이니까. 알겠죠? 여기는 거의 시설들 못 들어오겠죠? 보존녹지고. 자, 생산녹지는 개념 특징이 뭐예요?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돼 있는 지역. 개발 유보를 포인트 잡으시면 돼. 개발 유보란 말 나오면 생산녹지 지역이야. 알겠죠? 자, 반면에 자연녹지는 뭐라 써 있어요?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야.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이 그래도 제일 잘 된 데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잘 된 데가 보존녹지는 개발이 제일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볼까요? 녹지지역 중에서 지가가 제일 센 데가 어딜까요? 자연녹지. 그 다음에가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지가가, 즉 땅값이 제일 싸겠죠? 개발도 안 된다니까. 의미하겠습니까? 한번 개발된 데는 지가가 오를 것이고 개발이 안 된 데는 지가가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4가지였지만 쪼개버리면 21개로 쪼개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주거지역은 6개 쪼개지고 상업지역은 4개. 그죠? 공업지역은 우리 3개. 또 녹지는 3개. 관리도 3개. 농림자보 21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아까 봤지만 서로 중복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아, 이거 복잡해 보여? 아니, 이건 무조건 복잡하든 안 하든 무조건 알아야 돼. 출발이야, 출발. 아우가 뭐예요? 아우가
여러분 이건 출발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건폐율 들어갈 거예요. 오늘 지구구역은 못 외워도 돼. 일단은 용도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외워놓으세요. 됐나요? 자, 우리 우리 A라는 시에서 관리계획으로 다 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지역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용도에 맞는 지역. 이게 지역이 정해진 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행위 제한을 받아요. 행위 제한은 대표적인 게 건축을 못하게 하는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건폐율 좀 될 거예요. 바로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용도 지역은 나뉘면 크게 네 가지라고 했죠. 도, 관, 농, 자. 개념은 도시는 사람들,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는 지역. 농림은 농사 짓는데, 여기는 환경 보전 지역. 관리는 약간 절충지라고 이야기했죠. 관리 지역은 나누면 세 개. 보, 생, 계.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유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유하면 무슨 관리? 보전관리.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유한다면 생산관리. 도시 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유한다면 계획관리. 됐나요? 그래서 크게 4개 용도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도시지역은 나누면 4개야. 주, 상, 공, 녹.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알겠죠? 4개로 쪼개지는 것이고, 또 주거지역을 또 쪼개면 전, 일, 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간단하잖아. 자,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는 어떻게 구별하라고? 양호한이냐 편리한이냐. 전양이 일편단심한다. 2개 바꿔치기 잘하니까 알겠죠? 기억해 두시고, 준주거는 주거도 있고 상업이나 업무 기능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됐어요? 자, 또 전용주거는 나뉘면 주택 종류에 따라서 1, 2종 나눠지거든. 1종 전용주거는 중심?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입니다. 알겠죠? 자, 1종 일반주거는 저층 중심, 2종 일반은 중층, 3종 일반은 중고층.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쪼개집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땡. 뭐가 틀렸죠? 양호한이 아니고 편리한. 그렇게 질문 나온다니까. 알겠습니까? 자, 또 2종 전용주거는 중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땡. 이거는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지 중층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뒤죽박죽해서 문제 지문이 잘 뜬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간단해. 간단하든 안 하든 이건 익숙해져 있어야 돼. 알겠죠? 용도지역도 모르고 뭘 공부한다 그래. 알겠죠? 나중에 업무 볼 때도 당연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이것은. 됐나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주거지역을 쪼개면 3가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알겠죠? 자, 전용주거는 나뉘면 2가지.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또 일반은 3가지.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자꾸 입이 익숙해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시키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냥 어느 지역인데 물어보니까 사람들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나중에 업무 볼 때 어느 지역이라고 물어보니까 사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3종 일반주거든 2종 일반주거든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딱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종 일반은 저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저층 보통 4층 이하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못 들어와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중층은 보통 7, 8층, 10층까지 될 수 있어요. 그 크기 따라서 보통 7, 8층. 자, 중고층은 높은 거 들어올 수 있겠죠? 고층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3종 일반주거. 대신 주거나 상업기능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준주거. 알겠죠? 주거지역은 6개 쪼개집니다. 자, 상업지역은 나누면 4가지. 중, 일, 유군. 중, 일, 유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아까 재래시장들이 있는 데가 뭐라고? 근린상업지역. 그죠? 우리 도매상들 뭐 있고 그런 데가 유통상업지역. 중심은 가장 번화가.
가장 큰 건물 있는데. 알죠? 일반 상업은 거기보다 좀 낮지만 상가들 모여 있는데. 간단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공업지역은 여러분 나누면 세 가지. 뭐 전, 일, 준. 자, 가장 큰 공장들, 즉 중화공업 같은 큰 공장이 모여 있는 데는 전용공업. 또 좀 더 작은 공장인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배치 나와 있죠. 그걸 뭐라고? 일반공업. 자, 경공업이라든가 내지는 주거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 됐나요? 자, 녹지는 세 가지.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알겠죠?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데를 생산녹지라고 한다. 생산녹지다, 자연녹지다. 자연녹지.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지역을 자연녹지라고 한다. 그건 생산녹지. 그렇게 바꿔치기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뻔해 나올 것이 다 정해졌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제 다 가르쳐주고 있어. 나오면 그렇게 나와. 뻔해. 다른 거 안 물어봐. 물어볼 게 뭐 있어 나머지 개념에서. 알겠죠? 주거지역 잘 물어보고 녹지적 바꿔치기 하고.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일반 공업에서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죠. 환경을 저해하는 공업 배치다. 환경을 저해하는이다, 저해하지 않는이다. 그렇게 또 바꿔치기 나온다든가. 뻔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전용공업을 경공업하면 너무 탁 튀잖아. 전용공업인데 경공업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바꿔치기 할 것도 없어. 전용공업지역은 경공업이 들어야 돼. 큰 공장이 들어야 돼. 큰 공장, 우리 중화공업도 인기 들어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바꿔치기 할 것도 없다는 거야. 알겠죠? 중심, 일반, 유통, 그것도 뻔한 거기 때문에 별로 물어볼 것도 없어. 됐죠? 용어적인 문제, 개념 문제에서 나온다면 주로 이제 주거지역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 알겠죠? 개념은 이거 바꾸든지 막 갔다리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녹지지역 이 두 개, 생록과 전옥을 바꿔치기 하는 거. 알겠죠? 용도지역에서 개념 문제 나오면 뻔해. 야, 분류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 아까 분류는 뭐라고? 전용주거는 층수에 따라서 1지 3조로 나뉜다? 틀렸죠? 일반 주거 그렇잖아. 알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준주거가 1, 2조로 쪼개진다. 틀렸죠? 준주거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분류 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21개 용도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무조건 외우세요. 외워. 좀 다 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외워. 다시 한 번만 더 보고 건폐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 자, 용도지역은 일단 한 번 놓치면 안 돼. 뭘로 정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시나 군에서 시장 등이 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용도지역에 지정문제 나오고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우리 크게 네 가지가 있다겠죠? 네 가지. 뭐 도, 관, 농,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보지역. 전형에 보니 기니까 이제 자보지역, 우리끼리 자보라고 부르게요. 자보지역 네 가지가 있고. 자, 도시지역은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농림은 농사 짓는데, 자연환경 보존은 환경 보존을 위한 지역, 관리지역이 약간 절충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개 쪼개져. 뭐 보생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면 계획관리,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면 생산관리, 자보적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면 보존관리.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도시지역은 나뉘면 네 개로 쪼개져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록. 도시지역을 쪼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주거지역은 주거고, 상업, 공업, 녹지. 뭐 개념 뻔하죠? 자, 주거지역을 나누면 전, 일, 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자, 차이점은 전량이 일편단심한다. 양호한 편리한 기억하시고, 또 전용주거는 나뉘면 1, 2종, 일반주거는 1, 2, 3종. 됐어요? 자,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중심, 1종 일반은 저층 중심, 2종 일반은 중층, 3종 일반은 중고층. 됐어요? 오케이. 준주거 어차피 주거 상업 업무 다 할 수 있는 데고. 자, 그럼 주거지역 끝났어요. 자, 상업지역은 나누면
중일유군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알겠죠? 중일유군. 알겠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공업적을 나누면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자, 또 녹지가 나눠지면 보생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생계하고 헷갈리면 안 돼. 두 개는 용어는 똑같아요. 여기는 계획관리가 있고 여기는 자연녹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녹지 중에 개발이 제일 되는 데가 어디라고? 자연녹지. 그 다음에가 생산녹지. 개발이 제일 안 되는 데는 보존녹지. 보존녹지는 땅값이 제일 싸겠죠? 그거 사봐야 할 것이 없어. 보존녹지는. 알겠죠? 건축할 수 없으니까 뭐 땅만 사놓고 노는 거지 뭐. 나중에 보존녹지 사놓고 운 좋게 용도직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돈 벌 수 있지. 안 바뀌면 그냥 목기어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도정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어요? 오케이. 건축 제한은 나중에 건폐 용률 제한을 할 겁니다. 일단 그대로 칠판 놔두시고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암기 좀 더 확인하고 못 외우시면 제 못 가요.